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제로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 쪽으로 일단 전략을 수정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최 시기와 장소는 물론이고 어떤 의제를 다룰지도 주목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근 한 2주 사이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체적으로 개최 장소를 지금 협상 중이다, 북한이고 곧 발표한다라고 했고요. 방금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도출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로지스틱스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대로 맞는다라면 이미 개최 장소랑 시기는 결정이 됐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개최지로요. 아시아 국가들도 몇 곳 있었고 미국 하와이도 있었고 비무장지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하노이냐 다낭이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베트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방문을 했었죠. 바로 연이어서 미국의 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마크 램퍼트가 또 베트남을 갔습니다. 근데 마크 램퍼트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문제만 다루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특별히 갈 일은 없었는데 그것을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전 답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 다른 그 국가들이나 도시에 비해서 여러 지금 고려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가 될지 이제 다낭이 될지 이제 두 군데인데요. 아마 베트남에서는 다낭을 지금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싱가포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그런 관광 효과와 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낭이 지난번에 그 에이펙도 했고 그 나름대로 관광지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으로써 나름 그 또 관광 효과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쯤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밑 접촉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 달이면 준비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여전히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단순하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동안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다 하면은 그래도 2월 중순은 좀 빠르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북미 간에 사실상 이 비핵화 협상이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제를 놓고 협상을 한다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만을 위한 그런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은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리는지를 보면 정상회담의 속도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15일, 현지 시간 15일까지가 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랑 중동을 순방하고 있고요. 아마 다녀와서 지금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전제로 그 고위급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빠르게 시간표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형태는 지난 11월 8일 날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원래 방미가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북한 측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 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미국을 가는 형태로 해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이른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왔어요. 화성 15형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네. 그 미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붙여서 이제 늘 미국이 얘기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른바 이제 FFBD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미사일의 폐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사실 작년에 북미 1차 정상회담 때도 사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초기 조치,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일부 미사일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생산 라인을 없애는 거, 이제 그것이 또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됐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또 IRBM이라 해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사일이 폐기가 이루어지고 또 생산 라인들도 폐쇄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시간표를 좀 빨리 돌릴 수 있다.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생각 가능한 옵션이고요. 물론 그것을 이제 북한이 받을지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냐, 언제 하냐, 이거가 일단은 관심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얘기를 나누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비핵화 협상이 아닌 것에 그친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우리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때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또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인 조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든지 그 기존의 전향적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의 어떤 것을 선택해서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금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한 입장은 안 보입니다. 지난번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이 할 차례다. 여전히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좀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인데 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면 글쎄 조금 우려가 되는 게 1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해서 추상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매체들은 한미 군사합동훈련 그리고 전략무기 반입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은 그냥 중단이 아니라 영구히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저는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 협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는데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이런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연합훈련의 문제를 일종의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북한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협상의 하나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짚어봤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